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제일 까다롭고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검사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신경학적 검사라는 건데요. 증상은 너무 다양한데 시간은 없죠. 환자의 인생에 걸린 결정을 순식간에 내려야 하니까요. 이거 약간 의사들끼리 하는 밈 같은 건데요. 자, 모두가 좋아하는 신경검사 시간 뭐 이런 식이죠. 사실 이 검사가 꽤나 까다롭고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기까지 하거든요. 왜냐하면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놓치는 게 정말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이게 바로 응급실에서 매 순간 부딪히는 딜레마인 거죠. 환자가 어지러워요 하고 왔는데 이게 그냥 잠깐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에 진짜 큰일이 생긴 건지 그 스펙트럼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. 아니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? 되게 복잡한 과정일 것 같죠? 근데 놀랍게도 의사들은 딱 두 가지 핵심 질문에만 집중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첫째, 이거 뇌 문제 맞나? 그리고 둘째, 이거 지금 당장 손 써야 하는 응급 상황인가?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걸 결정하는 뭐랄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가장 시급한 상황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. 진짜 1분 1초가 급한 응급 상황, 바로 뇌졸중입니다.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쓰는 거의 비밀 병기 같은 초고속 진단법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벤 평가라는 건데요. 혹시 뇌졸중인가 싶을 때 그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큰 혈관 막힘,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진짜 단 몇 분 만에 가려내는 테스트예요. 이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 V에서 첫 글자 V는 비전, 즉 시야를 뜻합니다. 의사가 환자한테 자, 제 코끝을 보세요 하고는 양쪽에서 손가락을 휙휙 움직이면서 이거 몇 개로 보여요?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만약 환자가 한쪽을 아예 인식 못하면 그걸 시야 무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위험 신호죠. 다음 A는 실업증, 아파시아입니다. 이게 그냥 말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. 말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손목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뭐죠?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눈을 감아보라고 한 다음에 자, 이제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지시를 내리죠. 말을 제대로 하는지 또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는지 둘 다 체크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N, 바로 편측 무시, 네글렉트입니다. 와, 이건 진짜 실제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증상인데요. 말 그대로 자기 몸이나 주변 공간의 한쪽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왼쪽에서 아무리 불러도 쳐다도 안 본다거나 왼쪽 팔다리를 아예 남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. 그래서 이 VAN 테스트의 판정 공식은 진짜 간단해요. 자, 1단계. 먼저 환자 팔에 힘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. 그리고 2단계. 방금 우리가 살펴본 시야, V, 실어증, A, 편측 무시, N.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는지 보는 거죠. 만약 팔 힘도 빠졌고 저 V, A, N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? 그럼 바로 3단계 양성 판정이 나오고 병원 전체에 뇌졸중 경보가 울리면서 모든 팀이 착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VN 평가로 가장 위급한 뇌졸중은 아닌 것 같다 하고 한숨 돌렸다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. 여기에는 뭐 정신이 말짱한지, 눈동자는 잘 굴러가는지, 팔다리 힘이나 감각은 어떤지, 그리고 똑바로 서서 걸을 수는 있는지, 정말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훑어보는 거죠. 이 항목들을 하나씩, 하지만 아주 빠르게 착착 점검하면서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,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왜 환자한테 눈 감고 똑바로 서보라고 하는 롬버그 검사 있잖아요. 다들 이게 손의 기능,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. 이건 눈을 감아도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고요. 진짜 손의 협응 능력을 보는 건 환자한테 손가락으로 자기 코랑 의사 손가락을 번갈아 콕콕 집어보게 하는 이 검사예요. 와, 완전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죠. 수많은 검사들 중에서요, 의사들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바로 이 감각 검사예요. 왜냐면 이건 전적으로 환자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거든요. 여기가 둔한 느낌이 드세요? 라고 물었을 때 환자가 네 하면 그냥 믿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검사의 대원칙이 있습니다. 바로 환자를 믿어라! 자,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살펴봤잖아요.
그런데 이 모든 기술적인 단계들보다 더 중요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규칙이죠. 바로 이겁니다. 환자를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라. 이 세 가지 정말 단순해 보이죠? 근데 놀랍게도 이 간단한 행동들이 수많은 첨단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줄 때가 정말 많습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하나 있어요. 어떤 환자가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왔는데요. 공식적인 신경 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인 거예요. 걷는 것도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요. 근데 의사가 문진을 하다가 옆에 있던 보호자를 보면서 저분은 누구세요? 하고 물었죠. 그랬더니 환자가 자기 친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제 친구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. 바로 그 순간 의사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번쩍 켜진 거죠.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됐다. 그리고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뇌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.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? 정말 명확하죠. 환자와 그냥 평범하게 나누는 대화, 그러니까 병력을 듣는 그 과정 자체가 신경검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복잡한 검사들이 다 놓쳤던 결정적인 단서를 바로 말하게 하기, 이 간단한 과정에서 찾아낸 거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신속신경검사의 목표는 딱 하나, 뇌에 생긴 응급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. 둘째, 이걸 위해서 의사들은 체계적으로 정해진 검사법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를 사용하죠.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이 모든 기술보다 더 강력한 건 바로 기본입니다. 환자를 걷게 하고 말을 걸고 눈을 맞추는 이 단순한 관찰의 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결국 응급실 의사의 그 복잡해 보이던 검사도 걷게 하고 말하게 하고 바라보는 이 가장 기본적인 관찰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셈입니다.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의 해답도 이렇게 의외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여러분의 일이나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